네, 안녕하세요. 조지훈의 동물원의 오후라는 현대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지훈, 동물원의 오후. 마음 후줄근이 시름에 젖는 날은 동물원으로 간다. 예, 시름이라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죠. 이런 날은 동물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짐승에게라도 하소해야지. 하소연해야지 그런 뜻이죠. 시름에 젖어 있고 또 슬픔을 이렇게 느끼는데 그거를 동물원에 있는 짐승에게 하소연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원은 화자에게 위로를 받는 공간인 겁니다. 이럴 때 나 동물원 가서 짐승에게라도 마음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고 있어요. 난 너를 구경 오진 않았다. 뺨을 부비며 울고 싶은 마음. 첫 번째 연, 두 번째 연에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사람 자신의 슬픔과 그 시름을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에게 좀 풀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원에 이 사람은 구경하려고 온 게 아니죠. 자신의 마음을 하소연하려고 온 것입니다. 혼자서 숨어 앉아 시를 써도 읽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쇠창살 앞을 걸어가며 정성스레 써서 모은 시집을 읽는다. 첫 번째 연, 두 번째 연에 나왔던 시름과 슬픔이 왜 생겼는지 그 이유가 방금 읽은 부분에서 확인이 됩니다. 혼자서 숨어 앉아 시를 써도 읽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시를 숨어서 써야 되고요. 또 그렇게 쓴 시를 읽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시창작과 감상이 불가능한 상황, 이것이야말로 화자가 슬픔과 시름을 느끼는 원인인 거죠. 이런 부자연스러운 상황에 대한 어떤 슬픔과 울분을 동물원에 와서 동물들에게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시집을 읽습니다. 동물들한테. 철책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 발상에 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위 연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혼자 숨어 앉아 시를 써도 읽어줄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자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자가 와 있는 이 동물원에 동물들이 갇혀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동물들이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갇혀 있는 거구나. 시를 이렇게 뭐 자유롭게 쓸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시를 썼다고 한들 그걸 또 자유롭게 읽어줄 사람도 없는 나야말로 부자연스러운 상황에 갇혀 있는 거구나. 이런 발상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동물이 갇힌 것이 아니라 내가 갇힌 거구나. 라는 어떤 발생의 전환이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철제간에 갇힌 것은 나였다. 문득 돌아다 보면 사방에서 창살 틈으로 이방의 짐승들이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동물원에는 그 동물들이 이렇게 그 쇠창살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내가 동물들을 쳐다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화자는 반대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갇혀 있는 거고 쇠창살 저쪽 너머에 있는 동물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구나. 내가 동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나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가서 야, 나는 그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갇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갇혀 있는 거구나. 저 동물들이 갇혀 있는 나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기 나라 없는 시인이 있다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는 겁니다. 나왔습니다. 예, 이 사람이 아까 슬픔의 원인으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겁니다. 나라 없는 시인, 나라가 없다. 일제강점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자가 부자유를 느끼는 원인인 거죠. 무인한 사람이 없는 동물원의 오후. 전도된 위치에 전도됐다 이렇게 위치가 뒤바뀌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전도된 위치에 예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갇혀 있는 것이 동물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내가 갇힌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나의 위치가 전도됐다. 만국의 현실을 자각하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위치에 통곡과도 같은 낙조가 물들고 있었다. 이제 그 저녁에 황혼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공감각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붉게 물드는 낙조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 심상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통곡과도 같다라고 했으니 청각적 심상으로 바꿔서 표현한 것이죠. 시각적 심상을 청각적 심상으로 전이시켜서 표현한 공감각적 심상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정리해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이 시는 일제강점기에 화자가 느끼는 시름, 슬픔, 통곡, 시름 여기 있습니다. 슬픔 여기 있고요. 통곡은 어디 있나요? 마지막에 있죠. 통곡. 다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는 시어들인데 그런 일제강점의 시름, 슬픔, 통곡을 표현한 것이다.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만국의 비애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다른 시어들 같은 거는 설명하면서 다 살펴봤고요. 제 설명을 듣고 시험에서 만약에 이 시에 대한 문제를 풀게 된다면 여러분의 점수는
100점입니다.